건설회사였나요? 맞아요. 건설회사. 그럼 막 또 하청업체 가가지고 그쵸, 막, 이렇게 좀 조지고, 막. 조진다. 아니, 그럼 조지. 조지? 마탱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의맛 박성원입니다. 책의맛 권수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이승우 작가의 소설집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제 이승우 작가 작품 중에서는 좀 근작이에요. 네, 2017년에 나온 소설집인데 단편 소설 8편이 실려있는 책이고 네. 오늘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표제작이라고 하긴 뭐한 게 단편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인데 소설집 제목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 같아요. 왜냐면 8편에 나오는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참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전체 산다는 게. 단편들을 관통하고 있는 그쵸, 제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모르는 사람들. 우리 곁에 네네. 살고 있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존재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시대상도 좀 담겨있는 네. 소설집이고 아무튼 너무 저는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첫 단편부터 진짜 막 완전 몰입해서 읽었어요. 좋죠. 예. 근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설 말고 이승우 소설가의 그 문체 자체가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것이다. 뭐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돌게 특유의 문체가 있어요. 말이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그런 문체가 있는데 약간 그거를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한 건 그런 의도로 말한 거였는데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건 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맞아요. 꼬리를 무는 문체가 있더라고요. 특유의. 맞아요. 네, 단편마다 등장을 해서 그거를 근데 찾아보는 재미도 있어요. 네, 근데 좋으셨다니 되게 다행인데 그럼 아마 다른 작품도 좀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단편은 표제작 모르는 사람인데요. 다른 단편도 사실 너무 재밌고 맞아요. 감동적이고 좋은 게 많았어요. 뭐가 좋으셨어요? 저는 복숭아 향기하고 복숭아 향기. 넘어가지 않습니다라는 단편. 그러니까 복숭아 향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뭐 이렇게 어떤 여성이 남성을 만나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되게 그 남성과의 삶이 불행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뭔가 운명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평생을 좀 불행하게 살았지만 그게 자기 선택이었다고 믿는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담겨 있고 그 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그런 게 좀 실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나라는 사람도 어떤 폭력의 피해자,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같은 거의 피해자인데 뭔가 도리어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베풀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되게 힘들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찰스라는 단편도 사실 외국인 노동자, 맞아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맞아요. 얘기여서 되게 찰스 다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가 나와서 그런지 더 이어지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가의 말의 마지막에 보니까 시대의 간섭이 선명하다. 자기가 쓴 소설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시대 상황, 우리 마음의 내면적인 갈등들, 사회적인 문제들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단편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표제작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모르는 사람,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네. 이 소설에서 나의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 버리는데요. 이 아버지가 보잉 747기의 기체 결함으로 사고가 나가지고 모든 탑승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그날 이후로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타다 죽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탑승할 명단에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나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아내가 그 탑승객 중에 탤런트 소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네 아버지 그 회사의 모델이었다. 근데 그 모델을 섭외할 때도 너네 아버지가 뭔가 개입을 했을 거고 너네 아버지가 그런 스타일을 워낙 좋아하니까 약간 모종의 내연 관계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 여자 따라서 해외여행 가다가 사고가 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게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추론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명단이 없는데. 예. 근데 야 뭐 그거 명단 하나 조작하는 게 대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을 있었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일을 있었던 일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좀 이상하긴 한데, 엄마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쵸. 어쩔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10년 후에 갑자기 10년도 더 넘어서 갑자기 어떤 선교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버지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선교사로 살다 돌아가셨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 내용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사라졌을 때까지만 해도 두 분이 너무 이제 집안 환경이 차이가 나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항상 그 어머니의 아버지인,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회사에서 약간 대리사회처럼 들어와서 일하면서 맨날 무시당하고 모멸당하고 너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세상 살겠냐, 뭐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게 막 이러면서 막 욕먹고 그랬던 걸 봐왔으니까 아, 그런 모멸감과 수치심에 아빠가 떠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읽다 보면 계속 이 아버지의 어떤 안타까운 삶에 감정이입이 되면서 사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뭐 아버지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맞아요.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고 현실에 순응하면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거기서 오는 그 괴리에서 슬퍼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가정을 버리고 현실을 버리고 내가 원하던 삶을 살 수도 없고 뭐 갑자기 나는 새를 좋아해서 새를 사진 찍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삶이. 그쵸? 엄마는 엄마대로 마찬가지일 맞아요. 거고.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아, 그런 아버지가 떠날 만도 했다. 뭐 도망가고 싶었을 만도 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선교사가 가져다준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약간 어떤 그런 신성에 이끌려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부잣집 딸이었겠죠. 건설회사 그 사장이 딸이었으니까. 그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살려고 했던 그 삶과 완전히 그냥 동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워낙 좀 이렇게 연약하고 좀 심성적으로도 되게 약하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쵸. 건설회사였나요? 아닌가요? 그쵸? 맞아요. 건설회사. 그럼 막 또 하청업체 가가지고 그쵸, 이렇게 막 좀 조지고 막 조진 아니 그래 조지? 아무튼 팍팍했겠죠. 이게 조질 심성이 아닌데 조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이게 안 되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나는 세상에서 살았고, 그러나 세상은 험악했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내가 세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 자주 깨달아졌고, 적합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 아주 많이 애를 써야 했고, 무리를 해야 했고, 그래서 잘 살지 못했다. 살면서 자주 내가 참으로 살기를 갈망했던 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삶을 그리워했다. 그리워만 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하찮은 것에 간절해지지 말자는 말을 하찮은 것에 간절해지는 나를 향해 주문처럼 하곤 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가족에게 도착한 아버지의 수첩에 담긴 글인데 그쵸. 너무 구구절절 참.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자기의 삶을 좀 이렇게 보호할 방편으로 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살긴 했지만 그 대가로 되게 세상에 갇힌 새처럼 뭔가 족쇄에 묶여 살았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참 불쌍하게 느껴졌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럼 아버지는 결혼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사랑보다는 안정을 쫓아 결혼을 한 사람이었을 거고 계속 다른 삶을 동경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은 이런 회사에서 뭐 이런 삶이 아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임원으로 지내고 하더라도 그런 삶을 바란 게 아니고 뭔가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뭔가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자기 살고 싶었던 건데 이게 아니니까 평생을 거기에만 사람이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그런 아버지와 그런 남편과 사는 아내와 가족들은 역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서재라는 공간이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서재에 자주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서재라는 공간은 그 아버지에게는 어떤 탈출구이자 해방구였겠지만 가족들에게는 단절의 공간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할 때 사실 요즘은 조건을 보고 많이들 타협해서 결혼을 하니까 살다가 조건이 처음엔 좋으니까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자기가 원하던 삶에 대한 그 꿈이 찾아오는 거죠. 거기서 그런 사람이었어? 당신 이런 걸 하고 싶어 했어? 여기서 또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결혼하기 전에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음.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맞아요. 예. 물론 그런 것들을 어머니도 전혀 모르진 않았겠지만 이 사람은 어머니는 그런 되게 아버지를 좋아했던 것 같고 그런 자기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잡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참 그런 거로도 사람이 잡아지지 않는다. 잡히지 않죠. 자기의 네. 어떤 열망과 꿈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강력하게 있다 보니까 잡혀지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외로운 거죠. 같이 있어도 외롭고 함께 살아도 함께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의 정신은 딴 데 팔려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떠난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은 참 뭐 때문에 떠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정말로 그 탤런트하고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 남편과 또 살아야 했던 엄마의 삶도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뭐 수십 년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을 정확히 알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뭐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 부부 간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아버지가 그런 거를 열망했다는 거를 몰랐잖아요. 아들인 나도 아들인 눈치를 전혀 못 챘어요. 전혀 몰랐었고 그냥 아버지가 항상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는 것밖에 그 사람이 정말 내면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소설들을 읽으면서 좀 되게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불가능성? 맞아요. 가족이든 친구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던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맞아요. 편한 대로 그냥 인식할 뿐이지 그게 그 사람의 총체 뭐 어떤 완전한 모습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쵸. 그리고 사실 심지어는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기도 맞아요. 해요. 그 21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가장 쉽고 위험한 방법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는 것이다. 가장 쉽지만 이것은 사실 이해가 아니라 오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는 것보다 위험하다. 그래요. 이해하는 편보다 사실 오해하는 편이 쉽고 우리가 그래서 평생 여러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만 다들 오해하면서 살아가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맞아요. 걔는 그럴 거야. 그런 성향이야. 하고 수정 씨도 저를 나름대로 오해하고 있고 저도 수정 씨를 나름대로 많이 오해하고 있고 어떤 오해가 있으시죠? 모르죠, 근데. 잘 모르죠. 서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네. 이제 뭐가 오해인지는 말을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수정 씨를 뭐 판단하고 있겠지만 네네네. 그게 오해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사람들이 자꾸 저를 무섭다고 하는데 다 오해예요. 저도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오픈북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뻔하다, 쉽다, 정답이 나와 있고 예측 가능하고 네네. 제 아내, 제 친한 뭐 친구들, 친하게 지낸 후배 네가 그럼 그렇지 뭐. 네. 이렇게. 뻔하다. 선배는 뻔하다. 너는 뻔하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사실 웃어요. 그래요? 네. 너네 진짜 나를 잘 모르는 거야. 저는 그런 척 연기를 할 뿐이고 소름 끼쳐.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읽히고 소비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진짜 모습은 사실 저만 알고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눈치가 없는 척을 한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서워, 또 비웃을 게 뻔한데 그럼에도 저는 진짜 눈치가 오히려 되게 빨라서 없는 척을 잘 하고 그게 또 편하고 그렇게 그냥 인식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런 전 거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 진짜 여러분 저를 다 정말 안다고 모르는 생각하시지만 사람이네요. 착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착각이에요. 우리가 정말 타인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서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이 있고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여러 가지의 삶을 그쵸.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감정에 이입해 보면서 그래도 좀 이해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 책의 맛 이승우 작가의 소설집 모르는 사람들 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책에서 만나요. 다음 책에서 만나요.